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3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식상을 쓰면서 지금 제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식상을 쓰면서 인성을 겸하여 쓰는 경우에는 식상과 인성이 둘이 서로 상호 전투, 방해하지 않거나 혹은 관성을 암장하고 있는데 인성이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하면 모두 규격이 된다. 오방한 사주와 또 평강백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예로 들고 있죠. 제격에서 식상을 만나는 경우와 인성을 만나는 경우죠. 제격 재봉식생과 제격 배인은 각각의 성격 유형이죠. 그러나 인성은 식상을 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만약 조합이 좋지 않으면 재성과 인성을 모두 잃게 된다. 이 지금 주에서 득실을 가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격국이나 억부나 모두 다 득실을 논할 수 있죠. 일단 희용신이죠. 희용신이 본래 역할대로 잘 작동하거나 기신이 재화가 되면 이 희용신과 기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격에서 인성과 식상이 같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전투하면 인성과 식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거나 긍정적인 측면이 지체되거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격구경신인 재성, 그다음에 각각 성격 해줄 수 있는 요소인 식상과 인성 세 가지의 좋은 점을 명주가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합이 좋기만 하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기만 하면 혹은 암인이 식신을 제거하고 관성을 지키는 것도 규격이다. 문제는 이 암인, 암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평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기주로 격을 정하는데 그리고 투간자로 또 격을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암관 이런 것들은 미율대반적이죠. 사실은 주보법에서는 가끔 암공, 협자 이런 글자들을 보기도 하지만 자평진전 특히 격국 부분에서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방한 사주, 경술무자, 무자, 병진. 자월생이니까 무토가 자월생, 정제격이죠. 천간에 년간에 경금, 식신이 투출하고 올해 무토 비견이고 시의 병은 편인이고 지지에서 자지는 수국을 이루고 있죠. 정제격의 경금 식신을 보니까 재봉식생이다. 정제격의
무토 비견을 보니까 제가 비겁에게 팔을 당한다. 정제격의 병화를 보니까 제격 배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편인이 식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신으로 성질이 바뀐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죠. 효신으로 바뀌면 역용을 해서 효신을 제해야 되죠. 그럴 때 이때는 재성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격에서 이러면 편인이 효신이 돼도 격구경신이 효신을 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격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3가지 상황에서 일의 경우 비겁은 식을 생함으로 해가 아니다. 인성은 시간에 있어서 년간 식신과는 거리가 멀어서 경을 극하지 않으니 식상, 비견, 인성 3자 모두 득용하고 서로 불상해죠. 불상해하여 대귀한다.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대귀한다. 그런데 원령 자수 및 지지 자지는 반합 수국으로 병을 극하는데 그 시기는 임계수가 맑게 투하여 오는 때죠. 음기입니다. 음기.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위기가 있는 것이죠. 구조론 부분을 보면 무토일주의 월간이 무이고 시간이 병이니까 모두 원신이다. 신약명에서 인성과 비견이 당연히 희용신으로서 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희신이죠. 병화 인성 시간은 좌하에 진이 있고 거기에 또 목이 유근하고 왕하며 손상을 입지 않는다. 목은 관성이죠. 아궁, 우리가 전통 격구론과 직업론을 볼 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아궁, 일시가 아궁이죠. 거기에 재관을 우선 보는 것이죠. 관성이 유근하고 왕하며 손상을 입지 않는다. 관인이 유정하니 학문이 있다. 인성은 조우도 겸하고 있다. 연간 경금 식신은 술토에 저하여 근이 있고 원신지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비견 무토를 설하고 있죠. 해야 하는데 좋은 점은 근이 시지의 진에 충을 입어서 경이 무력하여 식신은 그래도 결국에는 무력하지만 결국에는 원신짐을 설하는 것이니 조년에 상당히 머리를 쓰고 고단하다. 연간은 최기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진술이 지금 충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명확히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천간으로도 합의 관계가 있질 않고 지지도 뭐 반합, 진술 간의 반합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작용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주의 재를 볼 때는 일주, 좌하, 자수를 보는데 이게 나의 궁이 아궁. 년술에 신금이 있죠. 그게 월자를 생하고 월자는 일지자의 비견이 상당히 왕하다. 다만 시지 진목에게
설을 당하니. 이것은 재를 크게 소비하고 특히 크다는 것이다. 관귀는 시지 진중에 장된 을목정관인데 원신지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견, 무토를 극하죠. 다만 일지가 상당히 왕하고 왕한 새를 목이 적당히 설을 하니 과한 것이 아니므로 관이 있다. 다만 관제도 면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지 진이 원신을 해치는 물건인 동시에 전혀 제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과 일반적인 의미의 재관, 득관, 관을 재해서 얻는 것, 또 관을 도와서 얻는 것, 부관, 득관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명주는 관이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신을 해치는 물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극설모하여 모두 원신을 해친다. 이런 건 뭐 분명하죠. 뭐 제극인, 관극비, 식설비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각도로 본다면 결과는 다르죠. 원신은 본래 명주의 근인데 이 명주의 근은 평생 돕기만 하고 다치면 안 되는가. 줄곧 원신은 신령과 같아서 조금도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격국을 깊이 공부하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원신은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만 비대형, 건장형, 건강형, 유약형, 폐기무용형 등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 비만 비대형 원신에 대해서는 재관인에 대해서 재를 당하면 반대로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인비를 희용신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원신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 비대한 경우 비록 희용신이긴 하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성이나 비견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매우 약하고 근도 없고 매우 희미한데 인성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간을 돕는 게 아니고 원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하는 거죠. 영양 과다 이런 것. 비만 비대형은 그래서 실제 원신을 해치고 있는 유형이죠. 이럴 때는 이 원신을 덜어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만 비대형 원신에 대해서는 제극인에게 제를 당하면 제재 당하면 반대로 매우 좋다. 건장형 원신도 그런 경우고 건강형 같은 경우는 균형이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신이 제를 입으면 좋지 않다. 유약형은 원신이 제를 당하면 일간도 약하고 원신도 약한 경우, 그런 경우죠. 제일입니다. 폐기무용형은 원신을 버리고 다른 걸 달라붙어야 한다. 원신이 몇 가지 다른 용어로 나누어진 이상 어떤 것은 손상한 상태고 어떤 것은 상해도 되고 어떤 것은 상하면 안 되고 폐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도 나쁜 것은 아니다. 원신이 다쳐도 괜찮다면 그 상하는 역량은 필요에 순응해야 된다. 원신이 닫혀 있는 상황이거나 다쳐도 되거나 하는 상황, 되거나 하는 것들은
원신을 상하는 영향을 보아서 원신을 상하면 무겁게 상하는지 가볍게 상하는지를 또 대략 상하는지 신용만 하는지를 본다. 요컨대 기본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평형을 이루면 재난이 있다. 우리가 신경, 인경, 인중신경, 인성이 무겁고 몸이 가벼운 경우 이런 것들 표시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런 거 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금은 오방한 팔자에서 경금은 식신인데 이 식신이 지금 우리가 말한 걸로 하면 최기신이죠. 무토 비견을 설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온다. 임수가 오면 재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신이죠. 그런데 임수는 일단 경금을 설하죠. 그래서 오히려 무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신이 신 역할을 하게 된다. 체의 관점에서요. 체희죠, 체희. 본래는 체기신이었던 것이 위치상 체희신 역할로 바뀌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오방한 사주는 좀 예, 장원 다음에 방한인데 이건 지금 뒤에 또 언급을 해놔서 제가 중복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귀보다는 학문 중심으로 아니면 두뇌나 요즘 말하는 IQ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사실은. 그런데 전통 방식에서 학문은 관로를 위한 학문이니까 인성에 주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학문 자체의 특성을 먼저 봐. 식신이 기신이거나 없으면 인성을 본다.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은 우리가 전달 본능이라고 하죠. 전달 본능. 봉각성. 이게 식신이고요. 조서성. 이게 산명학에서 말하는 10대 주성인데 이게 상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달이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이런 것들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뇌의 어떤 그 총명함을 보려면 식상이 먼저 주가 돼야 된다. 인성은 용고성 이게 편인이고요. 그다음에 옥당성 이게 정인인데 이런 것들은 습득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달보다는 습득. 그래서 연구 이런 어떤 능력이 더 좋은 거죠. 음양조우법 부분을 보면 일간무토, 임수, 경금에게 자월은 모두 병화가 중요한 기수이고 병화가 술토에 근을 두고 투간에 있고 임수는 무토와 병화가 있으니 임수의 기수는 무토와 병화를 쓸 수 있죠. 기수가 빼어나다 임수가. 그러니까 제 기수가 좋다. 인성병화.
임수, 재성, 경금, 식신이 모두 천부적인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성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재성의 의미, 그 다음에 식신의 의미, 이런 것들이 천부적인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격국에서 희용신, 지금 전통 격국법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희용신이니까 사회적 성취의 수단이 되고 성취가 가능하다. 이 팔자의 음양조국법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전통법상으로 보는 육지는 이러한 조우 개념을 활용하여 판단하면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재성, 수는 조우가 병화, 무토이니까 병화, 무토가 무너지면 재성에게 위해가 당도하는 것이다. 주보법으로 이걸 보면은 먼저 격신은 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무토와 병화가 있죠. 그래서 격신은 개수, 이걸 돕는 글자는 을목이나 신금인데 기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금이 더 우위죠. 지금 없고요. 이 술 중에 있는 신금은 사실은 주보충에서는 취하지 않습니다. 주보에서의 정격 취용의 대상은 주로 생황록고라고 했죠. 생황록고. 장생이나 그다음에 건록이나 제왕이나 아니면 고신이나 이렇게 그 중에서 취해 쓰는 건데, 이 술 중에 신금은 거기에 해당 안 되죠. 임수가 가신인데 무토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경금이 무토를 설하고 있는데 병화가 경금을 제거하고 무토를 도울 수 있으니까 병화가 희신입니다. 경금 식신은 기신이나 월의 사지이죠. 그래서 뭐 큰 위해는 되지 않는다. 방안에서는 우리가 학문이나 두뇌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주보의 급수 계산이고요. 제가 여기 지금 쭉 다른 걸로 써놓은 계산하는 방법은 암공이나 암해를, 암협 이런 글자를 보지 않고 연결관계에 있는 글자와 연월 중심인데 연결관계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총명함 이런 것들은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다만 재물 같은 경우는 이런 암공이나 숨어있는 글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드러난 것만 봐도 충분한 경우가, 제가 쭉 그 급수를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해보니까 무방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식신, 경금이 기신, 병화가 척신이고 자진수, 임수가 극한이 무토를 같이 본다. 그렇죠? 병화와 무토를 같이 계산한다. 병화가 월에서 태지, 술토의 고지, 경금이 술토의 자하니 세지 2급을 차감한다. 좌지의 관대지인데 자진, 수국 1급 차감, 천간, 병화만 계산한다. 8급 정도죠. 경금이 기신이기 때문에
병화가 척신이고 무토를 더한다. 태극점이 기신이면 척신 계산 시에 기신 태극점을 계산하지 않는다. 호의 글자, 예를 들어서 병화를 호의하는 무토는 무토가 제거하는 임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제거하는 글자는 그래서 여기서 무토가 임수를 지금 제거해서 병화를 도와주고 있는데 무토는 임수의 급수보다 더 큰 급수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 오히려 무토가 더 작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팔자에서 무토가 뭐 2급인데 임수가 뭐 8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무토가 임수를 2급 정도 역량으로 극해서 얻는 것이지 8급을 다 얻지는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경금은 기신이므로 계산할 때는 얻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 근데 무토 급수 계산 시에 제거되는 임수의 급수는 얻는다. 단 임수의 급수는 무토 급수 이하로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병화를 계산해 보면 천간의 1급이고 년지에는 술토죠. 그러니까 고지인데 술토는 병화를 설하기 때문에 분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분입니다. 6분. 그리고 병화가 앉은 자리 시지 3분인데 자진 수국으로 하나를 차감해주면 2분이죠. 그래서 병화는 1급 8분. 무토는 천간 1급, 그 다음에 년지의 고지인데 이것은 분수가 아니고 급수로 가능하죠. 그래서 6급이다. 시지는 3급인데 자진 수국을 하는 1급을 빼주면 2급이고 그래서 9급이다. 총 10급 8분인데 천간병이 무토에게 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토는 경금에게 설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1급씩을 빼면 최종적으로는 8급 8분이고 맥시멈으로 따져보면 10급 8분까지는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했다면 장원이 못 될 수는 충분히 있었던 거죠. 기율을 계산해 보면 본기 위주 지지장간은 생황고 여기서 을목이 관살인데 이 관살 진중 을목은 계산 글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을 생하는 개수가 척신 계산 글자고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가 같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토가 제거하는 임수를 얻는 것으로 보느냐, 보아서 계산하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글자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무토가 9급이잖아요, 무토가. 근데 임수는 계산해 보면 9급 밑에가 나오죠. 그래서 이미 무토가 임수보다 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계산 안 한다. 재물은 계수와 무토와 병화를 계산한다. 근데 임수는 아까 이제 재물에서는 임수를 계산해야 돼 계수 이상은 불가하다. 제 태극점이 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태극점이 아니고 척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임수를 불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재가 바로 계산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되는 글자를 얻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계산 그렇게 되는 거죠. 평강백 개가 사월생 정제격이다. 천간의 비겁이고 을목은 식신, 신금은 편인이다. 이것도 지금 효신화 될 수가 있죠. 편인이 식신을 보면 재봉 식생인데 비겁을 보고 또 인성이 배치된 것이다. 신금 인성은 비록 식신 을목을 극하지만 을목은 임수에 생이 있고 아까 이것은 우리가 제격에서는 편인이 효신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논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그냥 원령 격용신이 바로 상신을 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로 효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금 인성은 비록 식신 을목을 극하지만 을목은 임수에 상생이 있고 금 인성은 근이 있고 사유 합으로 유력하게 지탱하니 이는 불멸하고 식도 불멸하여 양자가 모두 쓰임을 얻는다. 자평진전은 인성이 식신을 극하고 사중 무토 관성 암관이라고 이걸 남이 설명하는데 견강부여한 느낌이다. 도리어 신금 인성은 개수가 중간에서 유통하여 을목을 극하지 못하거나 극하에도 진중에 근이 있거나 을목이 을사동주에서 식신 생재가 작동하는 것이고 인성을 재성이 유정하게 극하는 것이니 재성은 물론이고 식신과 인성과 식신의 우성자를 다 얻는 것으로 본다. 근데 귀는 인성으로 본다. 보면 신금은 지금 지지의 유금이 사화와 합을 이루어서 반합이죠.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화가 신금을 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재성이 사화가 신금을 어떻게 극하느냐. 사유로 연결돼서 동주에 선간에 신이 투관했기 때문에 연결로 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구조론 부분을 보면 계수일주에 신금 인성이 시간이기 때문에 아궁이죠. 나의 궁에 신금 인성이 생하고 그래서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왕하니 문상으로 이룸이 있다. 통상 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좌지. 이거 동주인데 여기에 유군이 있다. 군. 이런 정도면 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령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 균형을 볼 때 원령을 따지고 우리가 어떤 각 글자의 어떤 그 쓰임을 그러니까 그 쓰임 여부를 우리가 따질 때는 지지에 근이 있어 지탱할 수 있을 정도면 쓸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을이 개수를 설하고 더구나 을목은 임수의 생을 얻으니 설신이 묵었다. 식상이 일주의 근을 겁탈함에 속하니 관제가 있다. 일지 사중에 장든 것은 재성 병화 관성 무토이다. 사가 상당히 왕하니 대원칙상으로는 부조해야 한다. 영양상으로는 약간 비만형이니까 유가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한다. 비만한 재관은 적절하게 깎아내는 거죠. 덜어내는 거죠. 그래야 관이 있고 재물이 있다. 박. 빼앗는 거잖아요. 박탈할 때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론의 요점은 나의 궁의 재관 상태를 봐서 그 재관을 중심으로 논하는 겁니다. 설하고 평주를 잠깐 보면 이 부분은 읽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방안의 명조는 자월에 재가 병령하고 진중에 을목 여기가 있으니 왕성한 재가 소위 암장되어 있는 관을 생하고 있는 경이다. 년에 한신인 식신 경금이 있다. 재가 이미 왕하니 식상의 생조가 불필요하다. 병화가 있으므로 경금 식신이 암장되어 있는 을목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병화의 부차적인 작용일 뿐이다. 한겨울에 물과 흙이 얼어붙어 있는데 어찌 목을 생할 수 있겠는가. 병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수가 활동할 수 있고 목이 생기를 되찾으니 조우가 시급하여 병화가 용신이다. 식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병화가 용신이다. 이게 지금 여기 오방한 명주죠. 그다음에 평강백 명주는 개수일주인데 년에 임진이 있고 시에 신유가 있다. 비록 4월에 수일주가 월이 절지라고는 하지만 인수가 왕하고 신강하다. 식신일목이 뿌리가 없고 편인에게 극을 당하고 있다. 사중에 병화 재성으로 편인을 극하고 정관을 생줘야 한다. 을목이 재를 생하니 정관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찌 편인을 써서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 두 팔자는 제격인데 지금 서로 상극인 인성, 그 다음에 식상, 제와 인성과 좋지 않은 관계고 인성과 식상이 좋지 않은 관계죠. 이 제격의 인성과 식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백 명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 신금인데 을목이 지금 식신이죠. 그리고 임수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금 식신과 편인이 상극을 하긴 하지만 사중에 무토 정관이 있으므로 이것은 인성이 식상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성이 을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을목이 지금 극하고 있는 무토 간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 부분은 지금 손하고 선생의 말이 조금 더 합리적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보로 보면 많이 해소가 되지만 일단 주의 부분을 보면 오방한 명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은 수한 토동하니 목을 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설하고 평주는 오류다. 현재 명리학자들은 오류를 극다고 있다. 설마 중동의 물은 나무를 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중동의 나무는 가뭄을 두렵지 않는 것인가? 수생목의 본질은 태음에서 소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계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기본이다. 오방화는 제월에 출생하니까 식신생재를 기뻐하는데 병화 효신이 와서 탈식하는 것이 흉한 것이니 무토로서 비견이죠. 그걸 통관하면 병화 효신은 탈식이 불가하다. 이와 같을 뿐인데 진중의 을목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것, 큰 것을 버리고 그것은 여기서 뜨는 거죠. 분명한 것, 큰 것을 버리고 안중의 것,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통관하고 있는 것, 여기 지금 병화와 경금을 무토가 통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성, 병화, 그다음에 식신, 경금도 다 비견도 다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경금은 설하고 선생이 한신이라고 했는데 한신이 아니라 일간이 강왕함으로
경금이 없었다면 월간 비견이 탈지하는 것이다. 하여튼 일간이 강황하다고까지 볼 것인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일간이 도움이 시급한 상태는 사실 별로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토라고 하는 게 천간에도 비견으로 나와 있고, 동주에서 또 수의 기운을 누르고 있습니다. 일간을 약하게 하는. 그리고 병화가 또 투간에 있고, 또 년의 술토, 시의 진토가 있어서 토가 최소한 불약한 건 사실이죠. 평강백은 원문에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을목은 사중에 무토 관성을 극하지 못하여 식신을 제거하고 관성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인식한다면 연상 임수는 통관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식신을 제거하고 관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설하고 평주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인성을 깨트리고 관을 생한다. 재성이, 병화 재성이. 연간 임수의 작용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수가 4월에 출생, 식신 을목이 생재하는 것이 기쁘고, 신금 효신이 탈식하는 것이 흉한데, 연상 임수가 통관해서 효신 신금을 탈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연결이 없어서 좀 무리가 가는 설명이죠. 년에 있는 임수가 시에 있는 신금을 설하고 을목을 보호할 수 있는가. 지금 지지로 일단 연결이 가능한 건 삼합인데 삼합 반합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일과 월과는 사유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신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금. 월에서 사지이지만 신금이 월에서 사지이지만 임수가 투간에 있고 또 일시와 금국을 반합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용신은 지금 여기서는 기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화가 있으면 기토가 필요한 경우인데 정화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정화가 필요한 상태. 정화가 있으면 필요한데 없습니다. 호의용신은 급하지 않다. 그리고 경금이 가신이기 때문에, 인성 경금이 가신이기 때문에 청하게 하는 임수로서 청용신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28자는 신금과 임수는 또 좋은 관계죠. 그래서 신금이 제대로 그 쓰임을
발하려면 신금의 가치가 드러나려면 임수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편성이라고 하죠. 편성. 지금 효신으로도 가능한 편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겁재가 청용시입니다. 이 편성이죠. 이런 편성이 주보로 된 사람들은 좀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죠.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갖고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격의 식상과 인성이 상부하는 경우 신강하면 인성이 식상을 파괴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하고, 식상이 희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하면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는 인성이 신약할 때는 희신이겠죠. 평강백의 사주는 아까 앞에서 신왕하다고 했는데 신왕은 아니죠. 신약한데 사와 재성이 신금, 인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사화가 유와 합해서 신금을 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화가 유하고 합이 돼서 신금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극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사유 금국으로 인성을 돕고, 인성은 식상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인성은 파괴가 되지 않은 거죠. 신약한 경우에 인성이 파괴되면 치명적인데, 일단 인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격인데 배인했다. 그런 건데, 식상이 투관해서 있는 것은 이 인성이 수임을 얻는 거죠. 식상도 그래서 수임을 얻는 겁니다. 재로서 얻는 거죠. 제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하여 쓰는 경우 구조가 복잡하다. 평강백 사주는 제격의 식인이 상부하는 경우, 재성이 인성을 극하지 않고 식신을 인성이 제거하고 관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식신을 포기하고 살인을 취하는 것 같다. 엄격히는 신금이 편인이니까 재성으로 역용하여야 하는 사주 구조이다. 그러나 지지에서 재성이 금국을 이루고 인성을 도우니 이 경우도 재성을 포기하고 살인을 취하는 경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식을 포기할 수 있고 살인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을 쓰는 그런 유형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귀를 다루는 거고요. 귀. 음양조표를 보면 을목, 그 다음에 임수, 신금, 개수 이렇게 해놨죠. 개수 4월은 신금을 용하고, 신금이 없으면 경금을 용하며, 병정화가 있으면 임수를 용한다. 신금과 임수가 기수로서 구비가 된다. 여기 지금 신과 임수가 일간 개수의 기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신금을 보면 신금 4월은
임수와 간목, 계수가 기수이다. 간목이 무토를 제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토가 두텁지 않고 사화가 유금과 금국을 이루니 임수와 계수로서 조우가 비범하다. 임수 사월의 기수는 경신금과 임계수다. 임수도 조우가 구비되죠. 을목 사월도 기수가 경금과 계수다. 계수가 제1기수이고 경금이 돕는다. 즉 을목 사월은 병화는 불용한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간의 조우가 모두 구비가 돼서 조우가 비범한 명에 속한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천부적 자질의 인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보를 보면 아까 격신은 신금이고 성용신은 임수라고 했습니다. 호의용신은 부득이하게 편에 따라 쓴다. 간목은 임수를 보호하는 것인데 없으니까 원국에서 을목을 가용한다. 무토로 지금 무토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금이 지금 가신이긴 한데 경금을 또 써서 무토를 방어한 다음에 경금은 임수로 다시 설하에 쓸 수도 있습니다. 신금과 임수가 서로 조우를 교환하니 일간 개수가 능력이 있고 신금과 임수에 대하여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성인자를 성취한다. 다만 임수가 보호자가 없으니 임수 겁재의 열성적 측면이 돌연 발현하기도 하는데 성격상 괴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편인의 어떤 예측 불가한 경우, 또 겁재의 어떤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관기급수는 이제 신금을 태극점으로 한 인성 그것이 아니고 무토가 일단 기신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무토를 제화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경금밖에 없습니다. 경금이 또 기신이에요. 그러면 경금을 제하는 임수를 척신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여기서 신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금은 지금 겁재인데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토가 없으면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생하는 글자를 우리가 토익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무토가 엄연히 있죠. 있어서 임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를 계산해 보면 천간이 1급이고 그다음에 월과 일에는 절지니까 얻는 게 없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시의 목욕이죠. 목욕.
2급인데 금국이죠. 국. 1 빼면 1급. 년에 진토, 고지죠, 고지. 그런데 년토가 임수를 극하니까 분수죠. 그리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에서 3을 빼면 3분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2급 3분이 됩니다. 경금은 5급 6분이 되죠. 그 다음에 무토는 7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3급 3분. 그래서 귀를 볼 때는 아까 임수가 태극점이죠. 그런데 무토가 극하는 것은 간목이 보호를 하는 게 없으니까 경금으로서 일단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수가 경금을 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상 보니까 을목이 임수를 첩설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이 제거하는 것은 을목의 급수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임수 플러스 경금 을목 이렇게 급수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7급) 6분의 10급 9분이네요. 맞죠? (11급) 정도 나오네요. 2급 3분, 5급 3분, 5급 6분 하면 7급 9분, 11급 2분. 이게 최대치입니다. 이거 12급이 황제, 11급이 황제 바로 밑에. 그러니까
시중 이런 거 시중.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영의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100이라고 하는 100. 예. 공신인데 왕이 있고 하여튼 11급 정도 최대로 가면 11급 이상. 주라고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시죠. 제격이 양도 많고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1시간 내로 좀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